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이었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게 됐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저는 솔직히 되게 이해가 안 갔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던 내용이라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편협적인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서 일부 예시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주제는 바로 가석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가석방을 얘기를 하면 너 가석방 반대하냐?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일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석방 제도가 필요한 이유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교도소가 과밀화 상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들도 있고, 가석방 제도를 이용해서 교정 교화를 더 올바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석방 대상자, 즉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범죄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겠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범죄, 성을 목적으로 한 살인,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일부분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전과들이 있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생활형 범죄 이런 부분의 표현도 씁니다.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범죄지만 그런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안에서 교정교화가 잘 되고 있고 나가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다 가석방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찍 내보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헌데 제가 이 가석방 제도 중에 도무지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범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100번 1000번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범주를 받아들일게요. 살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우발적. 근데 우리가 가끔 살인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준비한 살인사건, 그리고 살인사건 앞에 단어가 붙는 거, 성과 관련된 강땡살인, 그리고 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강도땡, 그거. 이런 범죄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목적성이 강한 되게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무기징역 형량, 그 범중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춘재 기억하시죠?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자신의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를 끔찍하게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이런 전문가들 몇 분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가석방 안 돼요. 사람들이 가석방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석방 심사 제도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은 가석방을 시키지 않아요. 해서 모범수였지만 가석방은 어차피 안 될 케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이춘재가 만약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누구를요? 이춘재를요. 이춘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만약 이춘재가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끔찍하죠? 걔가 출소했어? 그럼 이런 가정도 깔아볼게요. 걔가 출소를 했어요. 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확인이 됐대요. 걔가 옛날에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가석방 받아 나온 이춘재였다 라고 되면 대한민국 난리가 나겠죠.
그런 애를 가석방을 시켰어?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전에 확인이 됐던 거죠. 자, 근데 만약 이춘재가 나와가지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알려졌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춘재가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으니까요.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사회생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행히도 이춘재가 가석방을 받기 전 교도소 안에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춘재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 죄를 더 이상 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춘재가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만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왜 이제는 안 되죠? 죄를 물 수는 없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니까,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인물이니까 얘는 내보낼 수 없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요, 성범죄가 낀 사건은, 살인사건은 정말 가석방이 안 될까요? 저는 불과 최근까지도 이런 인간들이 출소했다라는 사실을 전성규 이사님께 전달받고요, 쇼크 먹었습니다. 왜? 저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성범죄가 꼈다면요, 더더욱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르게요, 이미 꽤 많이 출소했습니다. 안 알려주거든요. 2019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출소를 시켰거든요. 무기수들을요. 근데 그걸 24년도에, 25년도에 공개합니다. 우린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었죠. 아, 그래도 잘 살았으면 된 거잖아. 저희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콘텐츠 기사들 보셨어요? 살인 재범이요. 걔들 나와서 살인 저질러요. 또 범죄 저질러요. 요즘에 재범 사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던 애들 나와서 또 하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내용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예시를 2개만 일단 제일 이제 굵직한 걸 갖고 왔는데 되게 많아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뒤에 말씀드릴 부분에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어이가 없거든요. 자, 가석방. 사실 가석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에게 한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일부 알려졌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한 팬입니다. 고수님이 주연하셨던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즐거워서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가석방을 하게 될 때 이제 외부 인원들, 뭐 교수분들, 법 전문가, 변호사분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하거든요. 몇 년 주기로 위촉을 해서 가석방 심사를 하게 되고,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그걸 토대로 과반수 이상이면 적격 통과, 그럼 이제 가석방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드라마에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사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조건은요, 형법 제72조 1항에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기징역 이러면 아유 저거 20년만 지나면 나올 텐데, 근데 징역 30년 이렇게 해버리면 야 30년이 더 낫다, 차라리 30년이 낫지 무기징역은 20년이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법령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무기수는요, 무기징역형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이 됩니다. 이거 웃기죠? 20년 이상입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20년 이상일까요? 20년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돼요. 20년을 기준으로 한 80%만 채워줘도 돼요. 80에서 90%? 그러니까 20년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기징역이고요. 유기징역은 법적으로는 자신의 형량, 예를 들면 30년이었잖아요. 형량의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부터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 안에는요,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살인, 그러니까 이런 사건,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이 껴있는 건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은 현실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살인 사건은 가석방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법감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 앞에서 얘기한 그거네요. 사회적 법감정. 이춘재가 우리에게 안 알려줬었죠. 처제를 끔찍하게 살해했다. 그런 사건이 뭐 보도에 나온 적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없잖아요. 이춘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춘재 이제 다 알죠. 사회적 법감정 안에 끼면 모범수로 못 나오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 출소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이름을 자꾸 공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것도 많은 방송사들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범수로 절대 출소 못합니다.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다 라고 하면 내보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껴있어요. 뭐냐면 유가족의 의사요. 놀랐습니다. 유가족의 의사? 예, 피해자나 유가족이 네, 이제 내보내주세요. 괜찮아요? 그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괜찮다는데. 그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진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웃기죠? 유족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는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가족 입장에서 안 돼요, 이렇게 내보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도 내보낼 수 있어요. 결정 권한이 아니라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살인사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형량이잖아요. 20년 가까이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간 거죠.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된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안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잊고 살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사도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따라서 유족의 의사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참고용의 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걸로 판단하는 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자,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교정당국 내부 지침상 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제한사범, 웬만하면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요, 이 무기수들의 교육 프로그램이자 가석방 받는 방법으로 변화됐습니다. 작업 및 직업 훈련을 이수한다. 자격증 따야 되죠. 교화 프로그램을 전부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할 게 없거든요. 그 안에서 사고 안 친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이러면 모범수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분석하고 평가받고 교육받고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올바른 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까지 전부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전부 통과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심사 대상자의 위에 올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심의서가 작성됩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공개가 늦어서 그렇지. 2024년 내용을 보시면 가석방 적경 심사라고 해서 일반 수용자, 장기 수용자, 심사 보류 이렇게 적혀 있죠. 장기 수용자, 우리가 얘기하는 형량이 높은 그런 사람이야. 무기수 포함. 총 23명 중에 4명은 적격이다 라고 해서 심의서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내용이 잡혀있게 되냐면 이거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이런 식으로 공개됩니다. 자,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적격 의결입니다. 부적격 의결입니다. 네, 그럼 결론은 부적격입니다. 이러면 못 나갑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대충은.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분명 교정당국에서도요, 살인, 특히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가석방 대상에서 웬만하면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짓인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반은 진실, 반은 거짓. 뭐냐면 2010년에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10년 이전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무기수들은요,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2011년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소급 적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춘재요?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프지만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조금이라도 늦게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그러면 이춘재는 모범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왔다면 나오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터졌고 걔를 더 이상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각각의 케이스들을 일단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사건입니다. 1997년 기사입니다. 보시면 뭐 나이도 적혀 있고요. 충남 서산입니다. 한 용의자에 대해서 39세 차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안역 대합실에서 그 이제 A양을 인근 신축 부지로 유인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이 되었다라는 97년도 기사입니다. 자, 이 차 씨는요, 이 범죄로 검거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졌죠. 왜냐? 사실상 차 씨 같은 경우는요, 어디 뭐 우리가 아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없고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인으로 무기수로서만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1년 기사가 하나 뜹니다. 끔찍하게 저질렀던 무기수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기사가 2021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차 씨입니다. 아니 무기수인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아니 무기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검찰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을까? 출소해서요. 무기수에서 이제 가석방 받고 나가니까 그냥 내보내기 좀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일단 해서 통과가 돼서 전자장치 부착하고 나간 겁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요? 우리 옆에요. 우리 사회에요.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차 씨가 진짜 어떤 범행을 저지른 건지 기사 말고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됐는데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 씨의 범행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 보고요, 이 새끼 말 믿기 어려운데? 상황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사망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1997년 9월 14일 저녁 8시에 이 차 씨가 천안역 대합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와서 오징어 다리를 줬다고 해요. 이때 차 씨가 나이가 거의 40대였거든요. 40세인데. 그래서 자기가 가출해서 차비가 없는데 집에 못 가요 라고 애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욕정이 생겼답니다. 차비 줄 테니 따라와라 라고 해서 1.5km 떨어진 아파트 신축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끔찍한 행동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5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나 이거 주기 싫은데, 그래서 그냥 목 졸라 죽였답니다. 이거 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다리로 손을 이제 반항을 못하게 하고 한쪽 손으로 목, 한쪽 손으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병따개로요, 피해자의 눈을 찔러요. 그렇게 살해를 했어요. 끔찍하죠? 근데 얘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난 좀 이상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돈 줘요 하다가 죽었다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되게 대충 쓴 사건 판결문이었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다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차 씨는요, 1985년 특수절도 미수죄로요, 징역 1년 6개월의 보호감호,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종의 그 이제 보호감호라는 형량이 있었어요. 1년에 대한 형량을 받고 있었는데 1991년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991년 12월 11일 강간치상죄를 저지릅니다. 또 범죄죠? 강간치상입니다.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징역 3년 플러스 위에 있던 그 보호감호 유예기간까지 깨지면서 합쳐져서 형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8월 21일에 출소했거든요. 얘 출소하자마자 이 짓 저지른 거예요. 출소하자마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출소하자마자 이 짓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순간 오징어 다리를 받아먹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 나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자, 그리고 얘를 출소시켰습니다. 얘는 지금 밖에 살고 있어요. 얘 어떤 범죄자죠? 얘 전과가 있어요. 얘 강간범이에요. 강간범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애를요, 가석방 심사를 해가지고요,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애매하니까 전자장치 부착해가지고요. 언제요? 2021년에요. 아, 이거는 강땡살인이 아니어가지고 나온 걸까요? 전과가 돼 있는데, 나오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좋게 볼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범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998년에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송모 씨입니다. 송모 씨가 자기네 지인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이 내연녀가 운영하던 가게였거든요. 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네들이 그 지역 인근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돈도 뺏었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강도살인의 성범죄자예요. 또 연쇄 성범죄자입니다. 강도살인까지 저질렀고요. 물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어디에서 다룬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수로서 살다가 그냥 뒤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새끼 기사가 떴습니다. 2019년. 무기징역 50대입니다. 가석방 앞두고 검찰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전자장치 부착명령 난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검찰은 필요하다. 난 아니다. 이걸로 싸웠던 겁니다. 결과요? 출소했습니다. 출소했어요. 지금 밖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연쇄 성범죄에 사람까지 죽이고 강도살인이에요. 돈 때문에 죽였거든요. 근데 얘가 무기징역을 받아놓고 출소를 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봐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께 사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법무부에 있는 데이터 정보입니다. 여기 정보공개 창구에 가석방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여러분, 작성일 보이십니까? 2025년 12월 19일 20년 가석방 심사 회의록, 기독 탄신일 기념, 20년 11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 회의록, 20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 심사 회의록, 20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 회의록, 20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 회의록, 20년 걸 2025년에 올려놨죠. 그리고 2025년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가석방이라고 검색한 겁니다. 페이지 번호 244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자, 2025년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작성일이요. 20년 7월 정기 가석방, 20년에 아주 매달 하네요. 20년 6월, 20년 5월, 20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도 하고, 5월 정기 가석방도 하고, 이걸 5년 뒤에 공개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 사이는요, 없었으니까요. 가석방을 거의 안 시켰으니까요. 흉악범을 거의 가석방을 안 시켰으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다. 25년에 올라온 겁니다. 20년 3월 거, 3.1절 기념, 20년 1월, 2019년 기독탄신일, 막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21년도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기다려야겠죠. 한 5년 지나면 올려주니까. 이것도 2019년 송씨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범인이 왜 가석방이 되었는가 찾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 수 있게 제가 조금 옆으로 이동 좀 하겠습니다.
얘 가석방 어떻게 됐냐고요? 광복절 특사입니다. 이러라고 선조들이 나라 지킨 거 아니거든요. 와, 광복절 특사를요. 살인마를 내보내요. 연쇄 성범죄자이자 살인마를요. 세상에 내보냅니다. 전 이것도 되게 열받았어요. 굉장히 열받는 내용입니다. 2019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쭉 내용들이 적혀있죠. 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일반 범죄 형집행률 70%, 강력범죄 형집행률 83% 전후로 고려했다. 20년 기준이요. 그러니까 20년 넘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법령으로는 무기수는 20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20년 안 넘어도 된다고요. 83%면 된다고요. 16년, 17년 이상? 에? 이게 맞는 건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날 광복절 특사죠. 신중검토는 10명인데요. 신문특위자 3명, 무기수용자 2명, 취업조건부 4명, 기타 1명입니다. 신중검토를 해야 된다. 강력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기수용자 중에 송씨가 있는 거구나. 아니요. 취업조건부에 송씨가 있습니다. 얘는요. 취업조건이 훨씬 더 완화돼서 나가기가 쉽다는 걸 알아서 이쪽으로 신청한 거예요. 나가서 난 일할 거예요. 이걸로요. 자, 이런 식으로 적격심사 대상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류안건 얘기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인물들,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이 여기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이죠. 신중히 검토해야 돼. 자, 여기에 보면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앙심 푹다가 살인을 저질렀고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27년 11개월 살았다. 뭐 적견관계 가족들과도 잘 만난다. 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허가한다. 적극 허가한다. 적극이다. 적격이다. 네, 이러면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피해자가 도박해서 2,500만 원을 잃고 100만 원 빌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끔찍하게 살해하고 유기해서 무기징역 선고. 실제 집행기가 27년 1월 14일 이렇게 동안 있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자격증도 취득하고 밖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적격입니다. 전 이거 위험해서 보류입니다. 저는 적격입니다. 그래서 적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함께 볼 건 이제 취업조건부 가석방입니다. 우리 아까 사건에 대한 내용 다 살펴봤죠. 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은요. 총 23명 중 적격 16명, 부적격 3명, 신중검토 4명으로 상정한다. 자, 하나씩 다 얘기합니다. 70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폭행당했고 그래서 사망케 한 다음 유기했다. 집행률 95, 잔영기는 9개월 남았다.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사번호 929번. 공범 1명과 함께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의 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 예칭 지표 2급으로 집행률은 85.9%이고 잔형기는 2년 1개월 13일. 정확히 얘기하면 17년 11개월 정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무기수가 출소할 수 있는 20년 조건에 85.9%까지 현재 생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고요. 출소 후에는 여기 가가지고 일하면서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하려고 해요. 얘는 취업 조건부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얘 범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있죠? 연쇄절도, 연쇄성범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앞에와 다르게 막 자연스럽게 막 이거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면서 적격 부적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얘기합니다. 쭉 몇 번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적격 대상자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세요. 933번은요. 상해 범죄 경력에 있어서 우려됩니다. 부적격입니다. 적격입니다. 적격입니다. 그럼 적격이네요. 934번은요. 도박 때문에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입니다. 적격입니다. 부적격입니다. 그러면 부적격입니다. 943번 어쩌고저쩌고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요. 자, 이 내용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이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제가 보실 수 있게 링크 한번 같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심사본호에 있는 사람들 쭉 한 명씩,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거 다 통과시키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적격 부적격 서로 판단했던 사람들 제외해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적격이다 라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송씨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적격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들 몇 명만 얘기해서 부적격이요 몇 명 얘기하고요. 나머진 다 적격입니다. 14명 중에 2명만 부적격이에요. 나머지 12명 적격입니다. 그래서 출소합니다. 출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전자발자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전자발찌 차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돈 때문에, 사람을 성범죄의 목적 때문에 끔찍한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출소하고 나와서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범행을 저질렀던 교정교화가 전혀 돼 보이지 않는 악성 범죄자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배제해버리고요. 80 몇 점 몇 프로네요. 이 안에서 뭘 했네요. 되게 형식적이죠. 정말 이 안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송씨, 차씨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나 혹은 유명 프로그램들에서 이 내용을 다뤘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으면 당신들 내보냈을 건가요? 안 내보내죠. 이춘재처럼요. 안 내보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니까요. 쟤들이 저지른 범행은 너무나도 잔혹하니까요. 그런데도 내보냈습니다. 요즘 재범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책임 절대 안 집니다.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범죄자에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무기징역을 받는다.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20년까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요. 그 안에서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연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18년, 17년 만에도 나오거든요.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 뺏고 그리고 사람까지 죽여도요. 고작 17년이면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 법령에도 적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가석방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가석방을 시킨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저기 올라와 있는 내용들. 무기수들이요. 엄청 많이 석방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유도 어이가 없고요. 심지어 저 안에는 연쇄살인마까지 있더라고요. 연쇄살인마 검토요. 와,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걸 적격 부적격을 따져야 되는 상황도 웃겨요. 서류심사가 통과가 된다고요? 연쇄살인마인데?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너무 놀랬거든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석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춘재도 놔줄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춘재를 놔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10년 적용이니까요. 이거 일반 범죄 아닙니다.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삶을, 그 주변의 가족들의 삶까지 전부 다 파괴한 파렴치한 범행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용 17년이요? 그걸 했다라는 이유로 모범수?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따고 교육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평가해 세상에 내보내버립니다. 그 뒤에 뒷감당은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니들이 책임 안 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정말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